반갑습니다. 네, 상문고 2학년 이제 영어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올해는 제가 어떻게 준비할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 간단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상문고 위주의 강사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7년째 상문고 수업하고 있고요. 첫 해에는 15명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1, 2학년 기준으로 190명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3학년 수업도 제가 해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니까 그거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은 내신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까지 해서 한 210명 정도 작년에 수업을 했었습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상문고 2학년 영어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리고 올해 제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질의사항 질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문고 2학년 영어는요, 단어장이 나오는데요. 1학년 때 썼던 단어장을 그대로 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뭐 EBS 레스큐 영단어 봤었잖아요.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데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1학년 때는 파생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표제어만 들어가고 그 표제어에 관련한 뭐 품사 바꿔서 나오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게 나오지 않았는데 2학년 때는 이 동의어, 반의어 뭐 파생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레스큐 단어장이 데이 하나에 40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35개가 단어고 5개가 수거예요. 그 수거가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2학년 때는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단어장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1학년 때는 단어장에서 3문제가 나와서 11점 몇 점이었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고요. 5점에서 8점 정도 배점이 될 겁니다. 단어장에 좀 비중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교과서는 1학년 때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2학년 때는 대부분 안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아예 빼고 부교재로만 진행을 하고요. 학교 자체에서 만든 고3 난이도의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로 된 부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학년과 달라진 점은 2학년 때는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가 된 교재입니다. 1학년 때는 그냥 유형 상관없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체 교재로 나오고 1학년 때 30개 지문이 시험 범위였거든요. 2학년 올라가면서 지문이 10개 정도 더 늘어서 한 40개 지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지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인근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고3 지문을 고2 때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항목에서는 고3 지문만으로 거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1학년 때보다 지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은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이 모의고사는 부교재보다 훨씬 쉬워요. 고2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부교재 지문이 훨씬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에서 나오는 좀 특징적인 문제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1학년 때 안 보이던 이제 유형의 문제고요.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단어 예문에 빈칸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문을 학습을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알겠죠? 1학년 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2학년 때는 이 예문의 동의어가 이렇게 보기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파생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생어까지 전부 알고 있어야 이 유형의 문제를 좀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수거도 나오고요. 수거와 파생어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 킬러 문항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 상문고 1학년 때 가장 아이들을 괴롭혔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어법 문제였잖아요. 이렇게 문장에다가 밑줄 쳐놓고 틀린 거 모두 골라라. 이 문제가 이제 2학년 때도 그대로 나오고 3학년 때도 그대로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상문고의 어떤 시그니처 문제 유형이니까요. 이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틀린 거 개수 고르는 문제도 나옵니다. 1학년 때는 한 문제만 나왔다고 하면요, 2학년 때는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개수 고르는 문제가. 영영풀이 문제가 이어집니다. 1학년 때 나왔던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제 지문에서 영영풀이를 쫙 줘놓고서 영영풀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의 개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근데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1학년 때는 8개만 줬거든요. 영영풀이를. 근데 2학년 때는 9개 정도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영영풀이도. 그리고 조금 작년에 상문고 2학년 유형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는 계속 스크램블 영작만 내다가 뭐 여러 가지의 서술형 문제를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빈칸에 3군데 뚫어놓고 여기 안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영작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빈칸 2개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영작해서 완성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1학년 때 못 보던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1학년 때 봤었던 이런 한국어 해석주고 영작하는 유형도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1학년 유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시험 유형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휘의 단어장에 수거와 파생어까지 암기하도록 나왔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영풀이 연습, 영영풀이가 그대로 나온다.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근데 영영풀이는 1학년 때도 상위권 친구들만 대비를 했을 거거든요. 이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도 틀리는 문제라서 상위권 친구들은 영영풀이가 좀 필요하지만 뭐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이거는 포기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2학년이 되면은 그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요. 다른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공부를 보통 1학년 때만큼 충분히 하지를 못하고요. 그러면서 1등급 컷이 많이 내려갑니다. 작년 기준으로 90점 초반이었어요. 90점, 91점 그랬고요.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80점대였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1등급 컷이요. 그러니까 지문도 어려워지는데 다른 과목은 할 게 많아지고 영어는 공부를 해도 좀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1등급 컷이 좀 낮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법, 모두 고르기, 개수 고르기 연습 1학년 때 하던 방식으로 계속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빈칸 문제는 아까 그 말씀드린 빈칸 3개 뚫어놓고 영어로 써봐라 이런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주요 표현에서 나오니까 주요 표현 공부 많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작 1학년 때랑 마찬가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2학년에서 많이 틀리는 문제들만 모아온 겁니다. 자, 상문고 2학년 그 유형을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제가 자료집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료집 조금 넘겨보시면은 시험지 분석 자료가 있어요. 그 시험지 분석 자료에서 제가 하나만 더 언급을 해볼게요. 좀 몇 쪽 넘겨보시면은 시험지 분석 자료에 제가 킬러 문제 모아둔 게 있어요. 그 중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8번 문제라고 있습니다. 여기 7쪽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8번 문제가 이제 1학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 알맞지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많이 틀립니다. 왜 많이 틀리냐면요. 2학년 시험은 변형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어휘 문제에서 이제 원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넣지 않고 원문과 동의어인 단어로 바꿔서 이제 어휘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난이도가 꽤나 높습니다. 거의 같은 게 별로 없죠. 다 바꿔서 냅니다. 그러면은 이 동의어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상문고 선생님들의 그 오피셜로는 단어장에서 낸대요. 단어장 데이 1부터 데이 50까지 배웠던 단어 중 1학년 때 배웠었으니까 그 단어 범위 안에서 동의어 문제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지금 시기에 그 1학년 때 배웠던 단어를 1부터 50까지 다 보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동의어 문제에 좀 대비할 수 있게끔. 1부터 50이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1600개 정도가 돼요. 표제어만 해서. 그래서 그거를 3월 시작하면서는 도저히 볼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단어 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부교재 말씀을 드렸는데 상문고 2학년 부교재는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7년 전 모의고사도 나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작년에 썼던 부교재를 올해 약간 손봐서 다시 나오고 다음 해에 약간 손봐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부교재를 공부를 하시면 아마 올해도 비슷한 시험 지문들이 이제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집 맨 뒤에다가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부교재 지문 아까 39개 지문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 이상 아마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단어장 단어 외우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지문들 한 5번 이상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어 수업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뭐 1학년 때와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처음에 20분 동안 리뷰 테스트를 볼 거고요. 상문고 유형으로 된 리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를 볼 거고요. 그리고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 원문 예상되는 부분 왼쪽에다
볼 수 있게 하고 오른쪽에 이제 문장이 한 문장씩 나와 있으면은 이 문장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이쪽에다가 필기할 수 있게끔 어법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서 문제가 나왔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거 필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기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리도 마지막으로 하고요. 그 2학년 되면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1학년 때는 어법을 많이 물어봤다고 한다면 1학년 때 웬만하면 1년 동안 상문고 어법 공부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거든요. 그 2학년 친구들은 어법 질문보다는 이 내용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문이 정말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해설을 봐도. 그래서 내용 정리를 조금 이렇게 같이 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업이 우리 직보까지 해가지고 8회차 수업이죠. 8회차 수업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보강 수업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수업료와 별도로 그냥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이때 뭐 할 거냐 이때 모의 시험을 보고 그리고 전체 범위에서 중요한 것들 다시 강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새벽 보강 수업을 진행을 해요. 시험 당일에 아침에 불러내서 문장 25개 정도 적어보고 시험에 들어가게끔 합니다. 영작 문제가 4문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몇 년간 제가 선정하지 않은 데서 영작 문제 나왔던 적이 별로 없어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영작 문제 4문제 중에 제가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60문장을 선별했어요. 저 전체 범위 중에서 60문장 안에서 4문장 다 나왔고요. 60문장 너무 많아서 제가 절반으로 줄여서 25개 문장을 핵심 서술형 문장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2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작 실력이 부족한 친구라 하더라도 좀 제가 제공하는 자료를 공부를 확실히 하면은 좀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재는 한 3권 정도가 나올 거예요. 유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문고 2학년 교재는 챕터가 있거든요. 챕터별로 한 20개 정도 지문이 있는데 챕터 하나별로 교재가 나오고 그리고 모의고사 교재가 나오고 메인 교재 안에는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필기할 수 있는 분석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빈칸 쓸 수 있는 단어 학습이죠. 빈칸 쓸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법 기본적으로 선택형 어법이랑 그리고 변형 어법 할 수 있게끔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상문고 영작 유형인 스크램블 영작 한국어 보고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는 연습 할 수 있도록 메인 교재에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미니북도 제공을 하고요. 미니북 안에는 이렇게 전체 지문이 들어있고 상문고 단어장이 파생어까지 해가지고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문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공부하시면 되시고 내가 어법 문제라든지 뭐 수업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은 이 미니북에다가 따로 필기를 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를 통해서 한 8개 정도 추가적인 자료를 더 제공을 하고요. 학습 자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어 기본적으로 지문의 단어들 제공하고요. 내용 정리할 수 있는 연습, 순서 연습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상문고 주관식으로 이거 어법 수정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2학년에서는. 그래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법 틀린 거 고치는 연습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중 자료예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의고사 내신형 변형 문제들 이거 다 넣어놓고요. 동의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어, 반의어 정리된 자료도 줍니다. 그리고 영영풀이 대비할 수 있게끔 상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영영풀이 자료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 블랭크라 그래가지고 이거 한국어 보고 영어로 쓰는 연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문 암기한 후에 이 연습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추가 변형 문제를 한 300문제 정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상문고 2학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다른 학교 한 50개 학교의 기출문제 500개 정도를 모아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상문고의 특유한 그런 어법 모두 고르고 개수 고르는 문제 그리고 영영풀이 문제에 대한 제가 모든 지문에 대해서 제작한 자료를 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제공을 합니다. 단어 암기, 단어가 예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문 연습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상문고 유형으로. 이게 상문고 주관식 유형이죠. 주관식 단어장에서 예문에서 넣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습할 수 있게끔 전체 단어에 대해서 연습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직보는 2가지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문제풀이형 직보가 있고 수업형 직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 시험 범위를 한 4번 정도 저랑 반복해서 보고 시험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문고 작년에 상문고 2학년이 1학년보다 수가 훨씬 많았어요. 2학년만 한 120명 정도 수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 통합해가지고 이 반이 두 개였는데 통합해가지고 전체 1등한 친구한테는 이거는 재작년 자료고 작년에는 1등은 5만 원 줬습니다. 5만 원 줬고 2, 3등은 3만 원 줬고요. 4등부터 10등까지 만 원, 점수 많이 오른 친구들 만 원, 숙제 다 해오면 추첨 통해 가서 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매주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작년에는 제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업 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숙제에 뭘 했는지 뭘 안 했는지, 테스트 점수 몇 점인지, 평균 몇 점인데 몇 등인지 이런 거 제공을 하고요. 숙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숙제 우선순위와 숙제 내용, 숙제하는 방법이 적혀진 자료와 그리고 클리닉을 이제 매주 진행을 하는데 매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와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클리닉을 같이 오면서 수업을 병행하는 거거든요. 클리닉 하면서는 이렇게 과목별 공부 계획을 세워주고 이걸 세워주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클리닉은 이렇게 시대인재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문고 인근에 제 어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어학원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250명 학생을 가르쳤는데 시대인재에서만 근데 너무 많잖아요. 제가 1대1 클리닉을 저는 강사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했어요. 학생 15명일 때부터 저는 1대1 클리닉을 매주 했었는데 작년에는 너무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1대1 클리닉을 많이는 못했습니다. 다 못하고 153명 정도를 매주 했었습니다. 1학기 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클리닉을 못 오는 친구들도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한 2, 30명 불러놓고 그냥 자습시킬 수는 없으니까 딱 그 시간당 정해놓고 6명까지만 불러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오는 친구들도 생기고 원래 클리닉을 안 오게 되면은 제가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 시간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클리닉 오는 학생들만 챙기다 보니까 조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저희 어머님들의 어떤 고민 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선생님 그 수업이랑 자료는 좋은데 우리 아이가 불성실해가지고 단어장 단어를 안 외워요. 과제를 안 해요. 공부를 했는데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뭐 이런 좀 피드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금까지 클리닉으로 좀 해결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클리닉을 좀 많이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냐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우게끔 저희가 관리를 통해서 만들 거고요. 과제를 못 해오는 일이 없게끔 저희가 악착같이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상문고에서 걸어서 15분이면은 도착하는 그 방배역 인근에 학원이 있어요. 제 학원이고 그 학원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놨었는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여기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 어학원을 개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1시부터 10시까지 저희 관리 조교선생님들 4분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단어장에 있는 단어 테스트 90% 이상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불러내서 테스트를 보게끔 할 겁니다. 제가 한 주에 단어를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외우게끔 과제를 주거든요. 그 과제를 준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볼 거예요. 200개, 300개 전부 다 테스트를 봐서 통과 못한 친구들은 불러내서 단어 외우게 하고 보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고요. 제 어학원에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어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제가 하는 수업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법이 실력이 잘 안 갖춰지면은 조금 그 상문고에서 나오는 고난도 어법 문제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을 좀 해본 결과 그런 친구들을 위한 왕초보 문법반을 제 어학원에서 시대인재 말고 제 어학원에서 3월 15일에 6회 완성으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영어를 점수 올리고 싶은 하위권 친구들이 아니 중위권부터 해서 중위권 중에 영어 어법 잘 모르는 친구들과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문고 기출문제 풀 수 있는 풀이반도 이거 어학원 특강으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내신 수업이랑 또 별도의 수업이에요. 그리고 자습실을 개방을 하는데요. 자습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이 강의실이 7개인데
그 중에 3개만 사용하고 있고 4개는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를 이번에 자습실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 자습실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개방을 할 겁니다. 10시까지 개방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학원이 없는 날이라거나 아니면은 조금 비는 시간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와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저희 학원 사진도 찍어놨는데 저희 자료집에 보시면은 한 2쪽 넘기시면은 저희 학원 이제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큰 학원이에요. 그리고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학원인데요. 근데 불러도 잘 안 오더라고요. 자습하라고 불러도 잘 안 와서 그 제가 오면은 좀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간식을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식 뭐 컵라면과 다과와 음료를 제공해서 온 친구들 공부 확실히 하고 갈 수 있게 할 거고요. 과제 안 해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과제 안 해오는 친구들은 공부 습관이 아직 안 잡혀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안 해왔다 그런 친구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자습실이 개방돼 있으니까 남는 시간에 불러내서 그 주에 못한 과제를 다 풀고 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저희 그 조교 선생님이 상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하고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제 2학년 되면서 또 그런 마음이 좀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볼까? 1학년 때와는 달라져 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막상 내가 막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해보면은 뭐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가서 한 2-3시간 공부하다가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핸드폰 보기도 하고 친구 만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른 길로 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 혼자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맡겼을 때 효율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옆에서 누가 선생님이 붙어 있으면은 확실히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와서 공부하시면은 저희 실장님도 계시고 다른 영어 강사님들도 계시고 저도 여기서 수업 없는 시간에는 다 제 학원에 있으니까 저도 있고요. 저희 조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학습 분위기 갖출 수 있게끔 핸드폰 다 걷고 얘기 못하게 하고 공부 집중해서 하게끔 하고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자습실이라고는 하지만 와서 공간만 제공하고 너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는 운영할 생각이 별로 없고요. 와서 어떤 숙제 안 했는지 점검하고 이 숙제 중에서 너가 몇 시에 집에 가야 되니까 2시간 동안 여기까지 풀고 나한테 확인받으러 와라.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단어 모르는 게 없게끔 과제를 충분히 안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일이 없게끔 할 생각이고요. 학생들의 어떤 성실성에 기대서 이거를 잘 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불러내서 공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오면요. 저도 연락을 할 거거든요. 제가 뭐 전화하고 저희 조교 선생님 전화하고 저희 학원이 다 달라붙어서 공부를 하게끔 이제 지원을 해도 좀 공부를 안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제가 어머님께 전화 한번 드릴게요. 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2학년 때 많이 공부를 해놓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그 설명의 부분은 다 끝이 났고요. 그 2학년 시험이 좀 되게 어려워요. 1학년 시험보다 난이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 자료 가져온 거 한번 학생들도 볼 수 있게끔 제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1학년 때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저희 상문고 선배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전교권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배들 중에 제가 좀 똘똘한 친구랑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그 친구가 전교 1등 친구입니다. 전과목 1등 친구인데 어떻게 상문고 영어 공부했는지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20분 정도 영상 촬영해 놓은 거랑 그리고 제가 여기에 드린 거는 1학기 중간고사 분량만 들어있어요. 근데 작년 부교재 자료도 보기 좋게 다 편집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번호니까요. 이쪽으로 이메일 주소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작년 2학년 상문고 부교재 자료 원문이랑 해설이랑 모르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 정리랑 답이랑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문고 전교 1등 선배의 영어 공부 노하우가 담긴 영상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게 좀 자료가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드리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제공해드릴 거고요. 제가 영어 강사를 시작하고 이 상문고라는 학교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게 나오겠다고 생각한 게 진짜 다 나왔어요. 적중률이 거의 계속 100%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적중을 많이 해도 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적중을 다 잘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제 결론은 조금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무엇보다 뭐 제 수업과 자료도 있겠지만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자꾸 자극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문고에 수업을 여는 학원도 많고 뭐 가르칠 분은 강사분들도 많지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단어 암기와 과제만큼은 확실히 다 맞춰서 어머님들이 적어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셔서 아이한테 과제를 왜 안 하니? 단어 좀 외워야지.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게끔 그걸 좀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끔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설명의 영상도 유튜브에 해서 다 그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학생이 좀 보고 싶다 하면은 같이 뭐 안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제가 한 분, 두 분 정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뭐 2학년 시험에 대해서 제가 너무 설명을 완벽하게 한 걸까요? 네. 별로 이렇게 궁금한 점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